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할게요. 오늘 이제 생각 코딩 이제 로지컬 띵킹이라는 이름으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코로나19로 이 줌으로 지금 미팅과 교육을 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 줌이나 뭐 구글 행아웃으로 하는 방식을 되게 선호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교육과정 듣는 분들은 다 화상으로 해요. 화상으로 하니까 좋은 점이 성인분들이 보통 교육 들으시다 보면 이 시간대 하면 차 때문에 막혀서 못 오시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야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줌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었고 저녁 지금은 7시 반에 하지만 보통 기본과정이나 전문가과정 수업은 9시 하거든요. 9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웬만한 일정을 다 끝내고 집에서 하셔서 그런 점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도 이 화상 교육으로 많이 진행해 왔어요, 제가 그동안. 그래서 뭐 강원도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뭐 강화도, 뭐 제주도 있는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이 생각 코딩과 같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형태, 하버드 대학교마다 보다 뭐 들어가기 어렵다는 미국의 혁신 대학교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곧 또 공유할 예정이에요. 이런 사용법 영상들도 찍어가지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옛날에 체험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이 싱크와이즈 사용법까지 제가 다 같이 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한 2시간 정도만 특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교육은 듣지만 생각 코딩인데 이론적인 설명을 듣지만 이게 도구의 힘도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싱크와이즈 생각 코딩을 이 싱크와이즈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실생활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고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 인지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독서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약간 좀 더 로지컬 띵킹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부분 뭐 기억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특강에서 더 들으셨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 복습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도구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도구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도구라는 것은 보통 일을 하기 위한 연정으로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 달성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도구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뭐죠? 도구를 사용하는 건 다 동물도 사용하고 인간도 사용하죠. 근데 도구를 창조하는 거는 뭐 요즘은 그래도 동물들도 뭐 만든다고 하지만 사고를 하면서 도구를 창조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현재 문명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사시대야, 그렇죠? 문명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뭐 뗀석기, 간석기, 뭐 청동기, 철기가 다 도구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잖아요. 그만큼 도구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 그리고 정리한 뇌라는 책을 읽어보면 제가 한때 근데 이거 요즘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보물 같은 책으로 찾았던 건데 요즘에는 많은 북튜버들이 이 책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걸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엄청 어려웠거든, 내용이. 예. 근데 이게 미네르바 스쿨의 교수,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교수가 쓴 책이에요.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정보 선택 과거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책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핵심이 인간은 두 가지를 한다. 뇌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억의 범주화와 기억의 외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의 범주화, 기억의 외부화를 오늘 다룰 건데, 어, 범주화라는 거는 뭐 이미 저희 특강 들으신 분들은 많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인간은 태어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류하고, 뭐 현재와 현재가 아닌 걸 구분하기도 하고,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범주화를 하게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를 배운다.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개념적 범주화라는 걸 한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푸들 그리고 그쵸? 뭐 진돗개를 묶어서 개, 뭐 강아지라는 범주로 만든다. 이런 능력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각각의 명칭에 사물들의 명칭을 붙이다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범주하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 제가 이 두 권을 뽑아봤어요. 생각의 시대라는 책이랑 김영규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생각의 시대와 정리하는 뇌. 이 두 권의 책이 범주화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생각의 시대, 네, 생각의 시대와 정리하는 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해드린 책은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될 책들이에요. 근데 이런 책들이 저는 돈이 안 아깝다 생각해요. 네, 오랫동안 소장하면서 볼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권은 한번 꼭 구입을 하시거나 도서관에 빌려보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억의 범주화가 중요하고 정리한 뇌에서는 기억의 외부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의 외부화. 기억의 외부화가 뭐냐면 뇌를 도와주는 확장 장치가 중요하다. 이제는 너무 많은 이 두뇌가 이제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로만 안 된다. 그러니까 두뇌를 도와주는 장치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한 도구들, 업무 생산성을 높여준 도구들을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따로 지도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싱크와이즈라는 도구를 가지고만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인식을 바꾸실 게 내가 뭐 컴퓨터를 잘 못한다, 도구 약하다라고 하시더라도 그거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지금 컴퓨터 타자 못 치시는 분 없죠? 여기서. 독수리타법으로 하더라도 다 잘 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인식을 바꾸셔야 돼.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냥 찾아보면 되겠지. 네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요즘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안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면 되겠다 라는 마음이면 되고 내가 그냥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구를 잘 검색하는 자세. 그래서 바로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먼저 좀 검색을 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제 경험상 가난하면 가난하면 인터넷 검색을 잘해요. 돈이 많으면 뭐 그냥 쳐서 나오는 거 그냥 사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뭐 1원이라도 더 싼데 찾아보고 뭐 어둠의 경로를 찾고 등등. 예,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잘 검색해보는 능력을 먼저 갖추실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도구의 학습 자세는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매뉴얼을 꼭 읽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알려드릴 거는 싱크와지지만 제가 알마인드를 예전에 사용했었거든요. 알집에서 만든, 알약에서 만든, 네. 알툴즈라고 하죠. 요즘은. 근데 거기
알마인드를 제가 막 도움말 보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가 알마인드 사용법 파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알툴즈 도움말이 제 걸로 바뀌어 있어요. 범주로. 제가 만든 범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떤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내 나름대로 범주를 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익숙한 도구가 있다 하면 그걸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형성이 되면 진짜 어떤 것도 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다양한 도구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게 됐고 꽤 지금 제가 다 내려서 그렇지 알마인드와 싱크와즈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제게 제일 조회수가 높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다 내린 게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더 벌었을 것 같은데 안 내려섰으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매뉴얼들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나중에는 내가 만들어보는 습관도 가지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한 3명 정도한테 가르쳐 주다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선생님들도 잘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직접 내 나름대로의 개발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동기부여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싱크와즈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것도 제가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이 특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능력이에요, 사실. 싱크와즈 기본 기능 매뉴얼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안에 간단한 기능들은 한번 다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싱크와즈를 실행을 해주세요. 2020 버전을요. 뭐 선생님들은 아마 대시보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대시보드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 왼쪽에 위에 세문서라는 게 있어요. 있죠? 세문서를 눌러주면 선생님들은 흰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흰색.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다 화면 공유 해보세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렇지. 모든 참가자 할 수 있구나. 네. 잘 안 되시면 화면 공유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해볼게요. 우선 이 싱크와이즈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형 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 코딩 방식은 이 마인드맵의 사고로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도구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정해주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파일을 눌러보세요. 여기 왼쪽에 파일을 누르면 옵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싱크와이즈가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거는 그때그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싱크와이즈는 기본 내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옵션을 눌러볼게요. 옵션 있죠?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럼 기본 동작에 쭉 내리면 세 가지 생성 후 가지 선택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재 선택된 가지 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발상의 기법을 쓸 때는 생각 코딩이다 하면 계속 거기에 대한 단어를 쓰고 싶을 때 그럼 커서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 생각 코딩이라는 그냥 커서에 놔두고 몇십 개를 떠올리고 싶을 때는 현재 선택된 가지 유지로 해도 돼요. 근데 논리적 사고의 도구로 쓸 때는 이 커서가 움직여야지만 단축키가 먹겠죠. 네. 그래서 새로 생성된 가지 선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희는 새로 생성된 가지 선택으로 바꿔줄게요. 돼 있나요? 혹시? 네. 그리고 기본 동작은 이것만 하면 돼요. 기본 스타일을 눌러보겠습니다. 기본 스타일의 기본은 방사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인드맵은 이제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런의 모양을 본다면 방사형 사고의 노트 필기 방법이었는데
솔직히 마인드맵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쓰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논리적 사고로 쓰려면 이제 오른쪽 계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오른쪽 계층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 계층으로는 딱딱딱 이렇게 여기 커서가 생각 코딩이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아니라 오른쪽 계층으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오른쪽 계층이 가장 쓰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직 트리는 오른쪽 계층이 제일 좋으실 거예요, 쓰기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임시로 지정을 해드리면 우선 각진 모서리로 하고 있고요. 각진 모서리 또는 뭐 직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쭉 내린 다음에 싱크와이즈 2020 버전부터 좀 새로운 게 나왔는데 도형의 모양과 선 굵기를 선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이건 그냥 냅두셔도 되고요. 바꿔야 될 게 도형의 모양. 저는 어떻게 바꾸냐면 모서리가 있는 둥근 직사각,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림자가 있는 둥근 직사각형. 그림자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 바로 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레벨 1, 2, 3을 다 똑같이 바꿔줄게요. 네. 됐죠? 잘못하다가 이렇게 마우스 휠 돌리면 이렇게 바뀌어버리거든요. 마우스 휠 안 돌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4개가 똑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되셨나요? 네. 일단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글꼴의 여기 가지 제목이라고 있죠. 이 맑은 곳이 굵게를 눌러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내가 배경색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했어. 근데 글자는 검은색이죠. 그러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그 배경을 좀 흰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 잘 보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맑은 곳이 굵게라는 부분을 눌러주고 글꼴 가지 제목에 이 바탕을 흰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 흰색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제가 이거 엄청 찾았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글꼴 가지 제목에 맑은 곳이 굵게 누르고 여기 색에서 바탕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줘야 된다. 네,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네, 문자열은 냅두고 바탕을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걸 흰색으로 바꿔줘야 된다. 보여지기는 흰색이지만 흰색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글꼴의 크기를 레벨 1, 레벨 2, 레벨 3을 똑같이 바꿔줘야 돼요. 이게 왜 똑같이 바꿔줘야 되냐면 그 마인드맵의 기본 사고는 주가지, 세부가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불편하냐면 레벨 2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레벨 1에 옮겼을 때 글자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레벨 1, 레벨 2, 레벨 3은 똑같이 16을 바꿔줍니다. 네, 16.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고정으로 해놓고요. 색, 줄기와 가지색을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저는 뭐 연한 녹색이라든지 녹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배경색은 저는 진한 파랑으로 하거든요. 물론 예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파스텔 톤이 예쁠 것 같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강의를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파스텔 톤은.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한 파랑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맵 스타일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 계층으로 해준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 모양은 각진 모서리로 한다. 도형의 모양은 모서리가 둥근 그림자가 있는 직사각형을 한다. 그 다음에 글꼴의 가지 제목 맑은 곳이 굵게라는 부분 눌러서 색 바탕을 흰색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글꼴의 크기는 레벨 2, 레벨 3을
레벨 1과 동일하게 16으로 바꿔주고 색은 줄기와 가지색을 고정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한다. 그 색의 배경색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한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밑에서요. 그럼 아직은 안 바뀌어 있죠.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세문서를 누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지정하신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됐나요?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이게 싱커에즈에다가 제가 요청할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제목은 안 바뀌어. 제목 채우기 색은 지정을 못해. 한번 눌러줘야 돼. 이렇게 채우기. 홈에서 채우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클릭이 된 상태면 안 돼요. 바탕에 이렇게 네모가 쳐진 네모가 이렇게 지정이 된 상태에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 설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싱크까지 새로 열어도 이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설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싱크까지 사용하는 점도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싱크까지는 마인드맵계의 거의 포토샵이에요. 기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 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생각 코딩 교육 들으시는 분들이 싱크까지 교육을 많이 들으러 가시거든요. 꽤 비용이 비싸요. 네. 이틀 동안 그 강사 과정 교육을 듣지만 그렇게 이틀 동안 들을 만큼 기능이 많아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 한 20분 정도만 알려드리는 것만 써도 싱크까지 잘 쓸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본 스타일 설정을 했으니까 기본 기능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정렬을 2개로 해서 다른 게 열려있어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우선 입력, 보기, 편집, 저장, 공유인데요. 입력에 대한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이제 가지 입력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가지를 입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 한번 눌러보실래요? 엔터. 네,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다시 쓸게 있다가 네, 엔터를 누르면 글자 입력할 수 있죠? 여기다 뭘 입력해 볼까요? 이해하는 거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생각 코딩 1분 자기소개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생각 코딩 1분 자기소개법. 생각 코딩 1분 자기소개법.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생각 코딩 1분 자기소개법. 내가 다 쳤으면 엔터를 또 눌러주면 돼요. 생각 코딩 1분 자기소개법. F2번을 눌러줘도 글자 입력되기도 해요. 됐나요? 이왕이면 뭐 가로치고 자기 이름을 써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가지는 이제 자식가지, 형제가지, 부모가지 다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모가지 추가하는 거는 제가 예전 요청해서 만든 기능인데 이게 참 유용한 기능이에요. 한번 봐볼게요. 가지 추가하는 기능. 먼저 이 아래 자식을 추가하는 기능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돼요. 스페이스바. 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마디 인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 코딩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만든 기능이
이 기능이에요. 컨트롤로 모든 게 다 되긴 해요. 현재. 컨트롤 누르고 좌식까지 추가하려면 옆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 여기 형제가지에서 위에 추가하고 싶으면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 위. 아니면 아래 입력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 부모가지 추가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 왼쪽. 옛날에 부모가지 추가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손이 막 이렇게 막 몇 개를 눌러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컨트롤로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또 이번에 싱크아지 2020 버전에서는 참 잘 만든 게 이런 단축키 몰라도 이렇게 세모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다 돼요 이제. 원래 부모가지 추가하는 기능은 안 됐거든요 심지어. 근데 이젠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번 새로운 버전이 UI도 싱크아지가 UI가 별로 안 예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바꾼 편이에요 이게. 그래도. 네. 그래서 컨트롤로 모든 게 다 되게 되어 있다 현재는. 그리고 마우스로도 된다. 근데 빨리 치려면 컨트롤 버튼 누르기가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키보드 안 띄워도 되죠 손을. 그리고 자식까지 추가하는 거는 그리고 형제까지 추가하는 거는 컨트롤로 안 하고 그냥 이 단축키들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마디 인사 옆에 가서 이렇게 쉬프트 버튼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형제까지 아래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손을 안 떼도 되겠죠. 위에 추가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돼요. 제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따 또 시간 드리겠지만 한마디 인사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를 표현하는 한마디를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주식 교육을 해방시키고 싶은 홍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쓸 시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 인사할 수 있고요. 한마디 인사 밑에 쓰려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를 들어 이름 한 번 더 말할 수 있고 이름은 글자를 써보세요. 그리고 주소 어느 시에 사는지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령, 나이나 직업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쉬프트 버튼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래 추가할 수 있고 근데 나 깜빡하고 이거 말 안 했네 예를 들어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위에다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름, 주소, 소속, 직업 이런 것들 묶어서 뭐라고 할까요? 네, 채팅방에 한번 써볼까요? 이름, 주소, 소속, 직업을 묶어서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 범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팅방에. 네, 좋습니다. 네, 인적사항이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학생들은 인적사항보다 개인정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하도 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앞에 묶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이름, 주소, 소속, 직업을 클릭하고 그쵸?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4개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에서 커서를 냅두고 이렇게 4개로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를 왼쪽 누르면 부모 가지를 추가할 수 있죠. 인적사항이라고 써보시면 됩니다. 글자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니까요. 한번 계속 만져보시면 돼요. 가지를 이제 이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가지 이동 기능 때문에 쓰기도 해요. 재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우선 이거는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좀 직관적이진 않아요. 봐보세요. 이름을 내가 예를 들어 소속 밑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끌어다가 사람들 생각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가까이 글자를 겹쳐야지만 이동이 돼요. 네, 이렇게. 아셨죠? 여기 주소 뒤로 가고 싶어도 뒤로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글자를 겹쳐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네, 아셨죠? 이렇게.
글자를 겹쳐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동류 관계끼리는 그러니까 형제 가지 내에서의 이동은 Shift 버튼 누르면서 이동하면 돼요.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위아래로 눌러주면 바뀌어요. 이렇게. 형제 가지끼리 이동할 때는 그냥 이 키보드를 하는 게 더 쉽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가지 이동하는 기능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를 삭제하는 기능 알려드릴 건데 모두 삭제하는 기능은 델리트를 누르면 다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뭐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뭘 누르면 돼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돌리기가 되죠. 내가 이 인적사항이랑 글자만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딜리트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버튼 누르면서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인적사항이랑 글자 냅두고 뒤에를 지우고 싶다. 단축키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지워야겠죠. 네. 근데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딜리트를 누르면 뒤에가 다 지워져요. 네, 이것도 이용하겠죠? 컨트롤 버튼 누르면 딜리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없던 기능인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삭제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거 다 사용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된다. 그러면 이따가 입력할 시간 더 드릴게요. 좀 더 설명하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기능인데요. 보기 기능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가지 보기와 화면 보기. 우선 가지를 1단계 펴고 접는 기능, 또 전체를 펴고 접는 기능이 있어요. 단축키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눈이 심심하신 분들은 잘 못해요. 여기를 눌러주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키보드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Alt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위아래 눌러줘 보세요. 한번. 그러면 지금은 1단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만 펴지는 거지만 강의를 할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한 단계씩 펴는 게 더 사람들이 보기 좋거든요. 근데 전체를 펴고 접을 때는 Alt 버튼 누르면서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숫자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노트북에서는. 숫자 있죠?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적혀 있는 부분에 3과 9에 있을 거예요. 네, 페이지 업, 다운 기능을 누르면 Alt 버튼 누르면서 전체가 펴지고 접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건 기본 기능이고요. 이건 이 Alt 버튼 누르면서 방향키 위아래는 많이 써요. 자기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기억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씩 접었다 폈다 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이게 싱크아즈 대표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런 기능을 만들었어요. 봐보세요. 인적사항에 여기 플러스 버튼에 가까이 가잖아요.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도 좀 있다라는 것도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는 기능, 우선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 여기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도 되겠지만 키보드로도 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도 할 수 있고.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로 돌려주면 커졌다 작았다 해요. 이건 인터넷에서 할 때도 우리가 많이 쓰죠. 심지어 바탕화면의 아이콘도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돌려주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아니면 키보드로도 할 수 있는데 백스페이스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쉬프트 버튼 안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네. 네. 백스페이스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쉬프트 버튼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눌러주면 돼요. 화면을 이동하는 기능은 키보드로 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냥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밑에 이렇게 작업 표시로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들로 하는 것보다 그냥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더 빠르겠죠? 정교하고. 네, 그 기능을 써주시고요. 선택까지 집중하는 기능. 특히 강의할 때는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원래 매번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내용이 많잖아요. 내가 오늘은 보기에 대한 부분만 강의하겠습니다 하면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그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게 중심까지인 느낌을 줘요. 이것도 참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을 보고 싶으면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F11번 누르면 돼요. 그럼 위에 있는 메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보기가 좋겠죠? F11번이 전체 화면 보기 기능. 그리고 화면 채우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선은 맵을 적은 내용들로 작성하는 분들이 쓰기가 좋아요. 뭐냐면 봐보세요. 여기 이거를 내 한눈에 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 정도 분량이 되는지 한눈에 보고 싶어 할 때는 배경에 놔둔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맵 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할 것인지. 여기서 맵 전체를 화면에 맞춤이라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저는 잘 안 써요. 이게, 그러니까 조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잘 안 쓰냐면, 저는 이걸로 막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걸로 하는데, 잘못했다 더블 클릭했다가, 갑자기 조그매지면, 내가 하던 작업들이 여기 있는데, 작아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예. 저는 잘 안 써요. 네, 그런 기능도 있다. 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여기 밑에, 그때는 여기 밑에 있거든요. 밑에 그런 버튼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 설정은 이 파일의 옵션에 여기 있어요. 옵션에 내가 맵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걸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죠. 저는 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기 기능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만 들으시면 되는데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죠.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잘라내기 컨트롤 X, 실행 취소 컨트롤 Z, 다시 실행 컨트롤 Y. 이거는 다른 데도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저장을 할 때는 위에 이 버튼 눌러주면 돼요. 원래 PQ에서는 플로피 디스켓 모양이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플로피 디스켓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네. 이 버튼 누르면 되고 컨트롤 S, 세이브니까 컨트롤 S를 누르거나 다른 이름을 저장도 자주 써요, 저는. 그러니까 이 파일은 냅두고 그 다른 이건 포맷을 냅두고 예를 들어 또 제가 누군가한테 쓰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버전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뭐 논문 쓸 때 책 쓰기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용이 원래 거 냅두고 싶은데 바꿀 때, 네, 그럴 때 F12번 누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싱크와이즈 또 사람들이 오 하는 기능이 바로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쓰기 딱 좋은 게 싱크와이즈 쓴 다음에 한글 문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꽤 예쁘게. 여기 있죠. 이것도 좀 직관적으로 바꿔놨어요. 홈에다가.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야지만 됐었던 기능을 여기 홈에다가 빼놨어요. 변환이라는 아이콘으로. 해볼게요. 변환 누르고 한글 문서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음 누르면 뭐 노트까지 집어넣을지 아닐지도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게 한글 문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다 오 이래. 이거는. 근데 좀 작업을 좀 해야 될 때가 필요가 있기도 해요. 근데 뭐 이 정도 감사하죠. 감지덕지죠. 뭐 이 정도면. 안 그래요? 네.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싱크아이즈 2020에서는 변환이라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다. 옛날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렀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유 기능이 있는데 싱크아이즈가 다른 데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싱크아이즈가 없는 사람한테도 이 맵을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공유라는 버튼 누르거나 도구에 있어요. 도구에 맵 전달 링크를 누르든지 아니면 그냥 홈에서 공유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버전에서 여기다 빼놨어요. 공유를 누르고 에버노트로도 이제 지원이 되고요. 원래 안 됐었거든요. 엑스마인드만 됐었는데 에버노트로 보내는 기능이 생겼고 맵 전달 링크라는 게 있어요. 맵 전달 링크 누르고 클립보드에 링크 생성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맵 파일이
하나의 링크로 만들어져요. 이거 자동으로 복사가 된 거거든요. 확인 누르고 위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거를 우선 플래시로도 지원을 하고요. 텍스트 보기로도 할 수도 있고 맵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유용하냐면 예를 들어 채팅방 같은 데서 파일을 업로드 못할 수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링크로 보낼 수가 있어서 참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저도.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도 안 써놨는데 가지 전달 링크 기능도 좋아요. 가지 전달 링크. 이거 어떤 기능이냐면 브레인스토밍 할 때 보여드릴게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공유 누르고 가지 전달 링크 누르고 링크 생성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뭐 이렇게 카카오톡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채팅방에 한번 공유해 볼게요. 그럼 그 내용이 자동으로 여기 붙여져. 그 사람들 생각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기다가 사람들이 아무거나 한번 써보세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창이 나와요. 아니, 안 보이구나 저기서. 네. 자, 네.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이런 창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름 쓰고 자기 이름 쓰고 뭐 홍진표 쓰고 네. 하고 뭐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글자들이 입력이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도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건 반에 보내신 거예요? 카톡방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에 계시더라도 준 방에 들어오시면 좋다라는 게 네, 들어오실 때는 그 끄셔야 돼요. 마이크와 스피커. 네, 물려서. 아, 여기다가 이승기 선생님 이 링크를 누르시고 이 링크를 누르면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새 글이 지금 2개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건 원래 피큐에도 있던 기능인데 제가 자주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보시기만 해도 돼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글들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화면 이걸 클릭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동안 작성하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붙여져요. 이렇게. 네. 아, 거기서 작성한 거? 네. 작성한 거를 네, 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싱크해지가 없는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서 여기다가 붙여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 과정 교육할 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거든요. 그냥 쓰는 거만 쓰니까.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해 본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능들만 알아도 거의 뭐 쓰신 데는 전혀 문제 없을걸요. 이 정도만 해도. 나머지 기능들을 뭐 조금만 더 설명해 보면 아까 설명 안 한 기능 좀 있다. 뭐가 있냐면 가지 입력 말고 링크와 그림, 노트 이런 것도 좀 더 쓸 수도 있어요. 노트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마인드맵을 한글처럼 쓸 거면 쓰지 마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에 막 줄글로 쓸 거면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줄글로 쓸만한 내용들은 그냥 노트에다 쓰면 돼요. 그 노트는 F3번 누르고 네, F3번 누르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링크는 하이퍼링크에 H 컨트롤 H를 누르면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신 건가요?
네?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안 같아요. 됐어요? 잠시만요. 꺼주실래요? 네. 컨트롤 H. 네, 이 하이퍼링크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컨트롤 H 눌러서 여기서 내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링크가 추가가 되고요. 여러 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아,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렇죠? co.kr.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링크를 바로 열기도 할 수 있고 탭을 누르면 바로 열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링크 추가한 링크들도 넣어보면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링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합니다. 이 링크도. 또 그림을 넣고 싶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이라는 부분 있죠? 이걸 눌러줘도 되지만 저는 이거보다 도구의 화면 캡처를 더 많이 써요. 화면 캡처는 뭐냐면 싱크에즈 안에 내장되어 있는 화면 캡처 기능이거든요. 캡처 프로그램이 아니라 봐보세요. 우선 띄워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띄워놔 이렇게.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걸로 하면. 왜냐면 이렇게 거기에 뭐 세종대왕을 넣기도 하고 그림을 뭐 그런 이미지 자료들을 뭐 천왕성을 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막 이미지 저장한 다음에 또 올리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여기 와. 그 다음에 도구를 가. 도구에서 화면 캡처를 딱 누르는 순간 딱 이게 튀어 올라와. 그 전에 화면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붙여지겠죠. 네. 이때 주의사항은 클릭을 하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바탕에 붙여지기 때문에 내가 붙이고 싶은 부분에 클릭을 하고 누르면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하면 뒤에 붙여진다. 좌측까지로 붙여진다. 라는 겁니다. 네. 이 정도 기능을 통해서 그림을 넣으면 좋고 그 그림을 누른 다음에 그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옆에 그림이라 되어 있죠. 이 그림의 이 위치를 어떤 식으로 내가 배치할지도 내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넘치도록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제가 매뉴얼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카페 보시면서 한 번씩 눌러봐야겠죠? 네, 그러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5분 드려볼 테니까 제가 적은 거를 한번 실습해 보실게요. 인적사항. 저는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돼요. 도구 교육은 똑같이 따라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훈련이, 제일 빨리 넣는 방법입니다. 특징 소개. 이렇게. 취미, 특기 정도. 나의 인생 목표? 있을까요? 네. 취미, 특기, 취미, 특기, 또 어떤 특징을 쓰면 좋을까요? 나의 성격,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참여 배경, 교육에 왜 오게 됐는지, 참여, 각오, 마무리, 인사. 이 정도. 이 정도를 한번 제가 5분 드려볼 테니까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난 다른 것들을 한번 넣고 싶다면 넣으셔도 돼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연예인 등등. 인적사항 나는 나이를 꼭 밝히고 싶다. 밝히셔도 되고요. 네. 별명을 쓰고 싶다면 별명 쓰시면 되고. 지금까지 어떠한 또 자신을 표현하는 한마디. 한마디 첫 번째 인사말의 인사와 마무리 인사의 그 인사를 좀 다르게 만드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누구누구의
자기소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자세히 안 말했는데 원래 한마디 인사하는 방법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18초 자기소개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지 마세요. 사면 좀 돈 아까우니까. 제가 그냥 요약본을 드릴 테니까 이득형 한마디 소개가 있고 비전형 자기소개 방법이 있대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득형은 바로 그 상대방한테 바로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한마디. 2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드릴 홍지표입니다. 비전형은 그렇죠? 이렇게 착하고 똑똑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홍지표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비전형. 당장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건 이득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득형을 소개했다가 마지막에 비전형으로 하면 좀 훈훈하게 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지 않게 한마디 인사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자기소개법일 것 같고, 이거는 다른 데서 많이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할 때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일수록 무용담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딱 포맷을 주고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진짜 1분 안에 끝나요. 자기소개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이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채워서 채팅방에 맵 전달 링크로까지 보내보세요.
한 1분만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어요. 지우고 싶은 컨트롤 시프트 H. 컨트롤 시프트 H. 근데 이거는 제대로 한 거 같은데 안 풀린 게 아니에요? 컨트롤 H가 무슨 단축이에요? 하이퍼링크 지우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H. 하이퍼링크만 지우는 거예요? 네.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지워도 돼. 속성 제거. 네. 모든 속성 되는 거 아니니까 하이퍼링크만 지우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만 지우는 거. 컨트롤 시프트 H. 구체적으로 단축이에요? 네. 많이 쓰니까 맞아. 그럼 중간에 다시 네. 인터넷 주시면 네. 이렇게 해놓고 네. 하이퍼링크 먼저 차라리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거를 복사해. 컨트롤 C. 컨트롤 C. 그러면 그 다음에 컨트롤 H. 컨트롤 H. 컨트롤 V. 내용까지 입력하는 거. 전체를 움직이는 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네. 이거 연습하는 거죠. 네. 이거 쓰는 거야? 아까 여러분 그거 하는 거지. 링크는 홈에서 공유. 홈에서 공유를 눌러주고 맵 전달 링크. 그 다음에 클립보드의 링크 생성을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면 도구의 맵 전달 링크. 웹 전달 링크, 클립보드의 링크 생성. 네, 확인 누르면 저절로 복사가 된 거거든요. 네,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줌에서의 글씨, 채팅. 네. 여기서 네. 한번 눌러볼게요. 시간이 부족하셨나 보다. 네, 좋습니다. 네. 제 간단한 기능들은 이제 익히셨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상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것도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또 어떤 이용한 기능들이 있냐면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는 협업이 돼요. 협업.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맵 안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래너 기능도 있는데 저는 플래너 기능은 굳이 사용할까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대부분 구글 플래너, 네이버 플래너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 연동은 되긴 해요, 여기서. 네,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우선은 이 싱크와이즈 기본 기능 정도만 익숙해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구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도구에 집착해도 안 돼요. 꼭 보면 하나의 도구를 관심을 가지시다가 다른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옮겨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기능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디지털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엑스마인드를 쓰시면 돼요. 엑스마인드 8은 무료 버전이거든요. 엑스마인드. 네. 그리고 알마인드도 원래 업데이트를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알마인드도 업데이트를 시작한 것 같고, 엑스마인드는 이제 유료 버전은 엑스마인드 젠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최근 버전인데 UI가 되게 예뻐요. 엑스마인드 같은 경우는 엑스마인드 젠. 근데 컴퓨터용으로 쓸 때는 그냥 엑스마인드 8로 무료 버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 다양한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목록형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목록 나열만 되는 프로그램들. 뭐 워크플로이 같은 것도 있는데 싱크와이즈를 쓰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쓰는데 굳이 목록형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싱크와이즈만 잘 쓰면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프리미엄 버전이랑 활용하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싱크와이즈 프리미엄은 협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우선 싱크와이즈 프리미엄으로 협업을 올리면 모바일로 볼 때는 그걸 협업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모바일로는 잘 안 쓰게 돼요, 사실. 저도 진짜 많이 싱크와이즈를 진짜 하루 종일 쓰지만 모바일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막상. 네, 그래서 PC를 기반으로 잘 쓰시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알려드리면 뽑을 때는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거든요. 이때 바로 인쇄를 누르지 말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좀 좋아요. 그리고 맵을 눌러요. 맵. 여기서 이 맵 크기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한 장에 보이지만 이게 몇 페이지로 내용이 엄청 많아지면 한 페이지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죠. 위에 여기 보면 수직이라는 부분 있죠. 이거를 위로 늘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많은 내용들이 글자 크기들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좀 잘 보이게 돼요. 내용들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실습해 볼게요.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건 내용이 되게 많죠. 다 펴볼게요. 한 페이지로 깨알 같은 글씨로 나오겠죠. 근데 파일에서 인쇄 미리 보기 맵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수직을 늘려주면 어때요? 세 페이지로 인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DF로 만들고 싶다. 아까 그 PDF 변환 기능을 하지 말고 여기서 인쇄를 누를 때 RPDF든 뭐 어도비 PDF를 누르면 더 예쁘게 만들어져요. 네. 아니면 그 프린터로 출력할 때는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겠죠. 이거는 꿀팁?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많이 사용해 보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했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진짜 제가 이만큼 많이 알려준 교육을 얻었어요. 네. 그만큼 많이 알려드린 거니까 추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 기억의 외부화를 도와줄 싱크와이즈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쉬는 시간 좀 갖고 8시 50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싱크까지 배웠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생각 코딩 훈련을 좀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8시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는 시간 가질게요. 네, 감사합니다.